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검찰 수사는 정치 공작이자 정치 보복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주장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이 확전을 자제하면서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여야 주요 정당이 대리 공방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가 원수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정쟁거리로 삼거나 물타기를 중단하고 만약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MB와 한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는 적대를 부추기는 감정입니다. 대통령이 이미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수사는 이미 한풀이 보복 수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복의 한풀이가 되풀이되는 정치사의 불행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입장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술수로 빠져나가려는 몸부림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분노, 경노할 것이 아니라 더 차분하게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발언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정의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로 가서 그곳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문신 위원, 먼저 여야 주요 정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어떻게 압축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직 정권 그리고 현 정권 대결 구도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의 분노, 그다음에 이명박의 정치 보복 이렇게 압축되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 화면 통해서 각 당 대표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은 100% 분노의 편에 선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은 100% 이 보복의 편에 선 메시지가 되는 거고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사람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 편에 좀 가까운 시각을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 쪽에 좀 가까운 시각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통합개혁신당이라고 해서 어제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창당 선언까지 했습니다만은 이 사안에 있어서조차도 두 사람이 약간의 그 시각 차이가 있는 그런 셈이 돼버렸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지금 같은 이제 보수권의 야당으로서 보복 프레임에서는 같은 그런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법 내용이 확인된다든가 이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대응 수위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데서 또 다른 차이를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박문신 의원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당에서는 이게 무슨 치밀하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한 정치 보복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났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고 야당은 어쨌든 간에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다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활비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나온 폭로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물타기용으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이중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주였단 말이죠. 상주 역할을 했는데
사골도 뭐 세네 번 우려먹으면은 진이 빠지는데 예. 정권 내내 노무현 전 대통령 우려먹었고 이제는 퇴임 이후까지도 물타기용으로 우려먹는다?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현직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도요. 검찰뿐만 아니라 권력기구에 어떠한 개입도 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보고도 받고 있지 않은데 한 게 뭐 있다고 짜맞추기 수사라는 등 또 정치보복 수사라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일침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분노 반응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걸 둘러싼 여야 간의 논쟁도 당연히 뒤따를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분노 발언이 사실 이게 확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제 분위기에서는 오전까지는 굉장히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MB의 입장에서는. 그저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뭐 법대로 하겠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조용히 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뭐 손바닥에 마주쳐야지 뭐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때쯤 돼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분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MB한테는 굉장히 한 점수를 얻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요. 결국 사법적인 게임에서는 한쪽은 칼자를 잡는 거고 한쪽은 칼날을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쪽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정치 공방으로 되면은 정치 공방 자체는 삿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어떻게 보면 동등한 위치에서 가는 건데 문제는 동등하지 않은 상황이 동등하게 되는 과정이 여권에서 칼자루 잡은 쪽에서 야기를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서 분노를 했다고 해도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법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분노 거죠.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저희가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아니죠. 일방적인 입장 발표였죠. 입장 발표 이후에 청와대의 대응이 없었다고 한다면 확전이 안 됐을 텐데 확전이 되면서 정치 공방화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까? 오늘 청와대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 오늘은? 그렇습니다. 뭐라말해도 전 현직 대통령이 두시 정면 충돌하는 이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서로 그거에 대한 부담도 양측이 느끼고 있을 테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자제하고 숨 고르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당 간, 진영 간의 이 공방, 대리전,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야가 이 문제를 어떤 강도로,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정치 공학적 관점이겠습니다만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조금 더 전 세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의 분노 대 이명박의 보복이라는 이 프레임 중에서 대중들이 어디에 더 공감할까, 그 공감 지수가 어디가 더 높을까 했을 때 절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안 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니, 지금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지금 평창올림픽에 있어서의 남북 합의문이라든가 이런 걸 둘러싼 공방들, 예를 들면 공동훈련을 마식령 훈련장에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금강산에서, 그러니까 남쪽이 아닌 북쪽 금강산에서 평창올림픽 전야대를 한다든가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문제를 선수들하고 사전 협의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남남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이런 뉴스들이 톱으로 부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MB와의 싸움이 더 편할 수 있다. 대중적으로 더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당은 조금 더 세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은 조금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대는 거는 나름대로 야당으로서 할 만한 건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검찰 수사상의 위법 사항이 하나둘씩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선긋기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이거는 굉장히 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좀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좀 달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때 말이죠. 그제 김우석 부소장.
일단 어쨌든 간에 측근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과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실 보수 진영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측근들이 계속 그 비밀을 제공한다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MB 정부 때도 그렇고 문고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시작됐어요. 그 스모킹건 같이 그런 것들이 역시 국가 지도자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결국은 지금은 그 MB 입장에서는 뭐 유불리는 있겠지만 MB는 품위 있게 칼을 맞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품위 있게 여당에서야 품위를 지켜라라고 얘기하지만 당장 죽겠다고 한다라고 하면 품위를 지키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나도 그 부담이 있지만 당신도 그만큼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부담에 대해서 화답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그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 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고립되면은 MB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고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진영 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MB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던 거고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다른 악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피해가 확실한 게임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유리한 위치에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적대적 공생의 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 받지 않고 3분 정도 입장 발표하고 나갔는데 그 3분 사이에 기침을 참 많이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전에 가까운 곳에서 좀 보시지 않았습니까? 원래 대통령하거나 이럴 때는 연설할 때 저렇게 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 기침을 많이 했다. 긴장을 그만큼 했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4시 반에서 5시, 5시에서 5시 반까지 늦춰가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질의응답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질의응답도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화답이 없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공고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단 숨고르기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권에서 제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양쪽 다에 일정 정도 득이 되는 그냥 게임으로만 보면은 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석 부소장님은 어떤 질문을 드려도 여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치 공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제 입장 발표 딱 내놓는 순간 많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분노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왔단 말이죠. 분노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한 그 의도, 의지 어떻게 보세요? 반나절이 지난 다음에 나온 단어가 분노다. 이거는 생각해볼 거 다 생각해보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해도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분노라는 용어를 전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이중의 분노라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대통령 개인 입장인 거고요. 정권과 청와대 그리고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지금 현 정부는 무조건 이 적폐청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출범한 정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은요, 이 소위 지금 보수 야권의 정치보복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야 됩니다. 언젠가는 넘어서야 될 부분인 건데 마침 뭐 떡봉 김에 제사 지낸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특활비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로 군불 뗄 만큼 다 뗀 상태에서 특활비가 측근에 의해서 폭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번 기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그 소위 야권의 정치보복 프레임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 확실하게 여기서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어떤 그 의도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죽음의 어떤 시초가 된 박연차 게이트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죄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박연차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먼지털이 수사, 표적 수사, 박연차 회장의 가족까지 정말 협박해가지고 나온 수사 결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개인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 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고요. 국민의 혈세를, 권력기관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수사의 방향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급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재봐도 지금 현 정권에서 보면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거긴 그러다가 마침 최근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단일팀 문제로 상황도 안 좋은데 얼마든지 저는 청와대의 고민이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저희가 오늘 이런저런 질문을 좀 많이 드릴 생각이고요. 그럴 예정이니까 오늘 좀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면 더 많은 질문을 제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얘기 전한 뒤에 박수현 대변인이 또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대통령의 분노가 어찌 개인적인 것에 머물겠는가. 대통령의 분노는 국가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서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자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 연결식장에서 있었던 장면들을 떠올리고 어제 저희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장면과 지금의 상황을 맞물려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박무신 의원도 저 장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2009년도 5월 달이죠. 5월 29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 국회에서 있었던 그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인데요. 그때 이제 백원우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헌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올 자격이 있냐 하면서 격하게 항의를 하는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를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리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잠깐 당황해서 현장 소리 나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화면인 것 같습니다. 예, 김현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또 옆에서 백원우 의원을 제지하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 경호원들을 또 제지하고 거세게 항의하는 장면도 나왔고 그 다음 장면이 또 많은 분들 뇌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상주 자격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찾아가서 또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그 장면도 기억나시죠? 박 교수님도? 연결식 때도 저도 방송을 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그 사건 가지고 당시에 평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상주로서 정말로 그 당시에 한명숙 의원함을 함께 장례 집회위원장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 하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정희 교수님 계속 말씀 이어가시죠. 어쨌든 상주 입장에서 그 장례식에 찾아온 손님에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을 때 그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로 정치적인 타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정말로 마음으로는 백원호 전 의원의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 동감을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정말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참고 그런 세월을 지금까지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물타기를 위해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그동안에 참았던 그런 그 어떤 서름이랄까 그런 것들이 폭발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정무수석도 했는데 백원우 전 의원이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자신의 SNS에 그런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이번 검찰 수사 관련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현재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있는 이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또. 어제 그 의견을 내면서 일개 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게 백원우 비서관이라고 하는 그 관측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 계속 얘기하듯이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현장에서 그래도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대응을 해가지고 대통령감으로 급격하게 급부상했는데 그 다음에 상당 부분 지나가지고는 좀 아쉽다. 그때 차분하게 했던 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선후 관계에 있어서 약간
뭐 어제 그저께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분노한 거냐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후 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분노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난 대선 전에 예선에서, 당내 예선에서 안희정 지사죠. 안희정 지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바람이 조금 이따 저희가 얘기할 예. 겁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하고 TV 토론에서 분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게 지금 비서실장이신 분이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좀 그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지도자의 분노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발언이 나온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김우석 부소장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대통령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말씀입니다. 노무현 비서실장 같은 그런 말씀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하신 것을 내용을 봤는데, 지금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말씀을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박 교수님은 홍준표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이 화를 내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화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갖다가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이중적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 사건과 비교해도 그렇고요. 현재 사건만 놓고 봐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과거 사건과 비교하면 아까 박연차 사건 얘기했는데, 이건 개인적인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결과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정농단, 권력기관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이 시점에 이 사건을 갖다가 화제성으로 저는 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위해서 넘어가야 될 이런 보복 정치 프레임을 갖다가 넘어서기 위한 여권의 대공세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텔레비전 토론 때 홍준표 대표가 그런 주장을 계속 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박연차 회장한테 전화해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이보세요라고 하면서 당시 좀 화가 나는 표정을 짓고, 제가 그 당시에 조사 때 입회를 했던 변호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이보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화가 나서 쓴 표현이다. 특히 운전기사 30년 넘게 하셨던 분이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그 얘기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보통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노라는 단어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라는 단어를 정치적 의미에서는 종종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분노하지 않는 자는 분노하는 정의롭기 위해서는 분노해야 한다라든가 뭐 그런 식의 굳이 표현을 들려면 뭐 이제 그런 식인데 종종 씁니다만은 그 감정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의 분노라는 거, 이런 거는 좀 이례적인 그런 거죠. 제 경험으로 봐도 심지어는 인권 변호사 시절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른 상당수의 인권 변호사들이 그 당시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제 뭐 재판을 거부한다, 독재 정권의 판결 여기에 승복할 수 없다 해가지고 막 불복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법정은 하나하나 예를 들면은 이거는 형사소송법 위반인데 이런 것들은 지적해야 된다 하면서 그 감정을 절제해가면서 변론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질 정도로 자기 감정은 비교적 절제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않고
감정을 분노라는 단어로 정치적 의미와 함께 개인 감정도 같이 드러낸 것처럼 청와대에서 이제 그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극히 이례적인 거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는 단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의 죽음이라든가 이거는 뭐 단순한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이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그 동지이자 동반자적 그 관계인데 그 조선왕조실록적인 표현으로 따른다면 어떤 그 왕의 영린 같은 것들을 이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건드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노와 함께 썼던 단어가 모욕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욕감을 느꼈다는 단어인데 이 모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선 공약 때 내걸었고 그리고 또 지금도 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설명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검찰 수사에 관해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검찰을 조종하지 않는데 이 부분을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했다는 데 대한 그 모욕감. 그래서 이 분노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90%의 어떤 정서, 그리고 이 모욕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어떤 10%의 반론. 이것이 지금 버무려진 것이 어제 그 대통령의 속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고 뭐 추정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저 부분이요. 청와대에서 우리는 검찰 수사에 전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검찰이 불법 혐의에 대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볼까요? 청와대의 저 설명을 그대로 믿는 국민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을까요? 사실 이 특활비가 나오기 전에도 그 소위 박근혜 전 정권의 적폐청산에 대한 그런 시도 자체에 대해서 보수 야당에서는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서 왔었어요. 끊임없이. 근데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특활비입니다. 이 특활비라고 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덕성마저도 무너뜨린 결정타였어요. 이거를 뭐 알고 조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1%나 가지고 있던 미련을 버리게 됐던 게 이제 특활비란 말이죠. 그 사용처까지 이제 드러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전 정권,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조사가 나온 건데 이거는 마침 뭐 이거를 갖다가 뭐 하명 수사 또는 무슨 뭐 짜맞추기 수사 이게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한국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네. 청와대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한 것도 없고 보고받은 게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마치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삐져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여론도 정치 보복으로 바라보는 여론보다는 정말로 이게 검찰 수사 결과 나온 거라고 보는 여론이 훨씬 더 많고 그거에 대한 직의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이 오히려 정치 보복으로 보는 시각에 조금 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정치 보복으로는 시각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 하나 박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에 건네진 특활비가 사용됐다고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어제 아침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개인적 유용 이 부분은 검찰이 추가 기소하고 마무리하고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알려졌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검찰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린 적이 없는데 민주당 의원 입에서 제보를 받았다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정말로 이것이 분노하고 검찰이 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망신주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있을 법한데 말이죠. 네, 뭐 전 동의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고받기는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정말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 이름도 운명이었지만, 두 분 사이에서 그런 얘기 저는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서 당에서 주고받는 이 모습을 보면은, 저는 조금, 도를 넘어선 면이 있다고 봐요. 과거에 논두렁 시계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김윤옥 여사 명품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당시에 논두렁 시계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망하고 정말 또 그것 때문에 또 열받았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흘러나온 기획이었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국정원에서 적폐청산 TF에서 특별히 또 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검찰의 조사 중인 사안이 어떻게 여당 의원한테 흘러가서 이게 또 뭐 김용 여사의 명품으로 흘러 들어갔네 안 했네 나오는 것은 뭐 이게 검찰 브리핑에서 특활비가 이렇게 사용됐다라고 공식 보도자료로 나오는 것 이런 것과는 좀 괴를 달리한다고 봐요. 그래서 좀 뭔가 역할을 하고 싶고 여기에 기여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검찰의 조사를 좀 지켜보고 냉정하게 대응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또 한번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안희정 충남지사가 선의 발언하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안희정 지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가 분노를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당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도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선의로 한 말이라고 믿습니다. 안 지사의 해명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안 지사의 말에 분노가 빠져 있습니다. 분노는 정의의 출발입니다.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있어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고 고생하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말로 깊은 분노와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연이어서 국가 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면서 부정부패로 탐욕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 우리 김우석 부소장은 자, 분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뜨거운,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후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때 국면이 한참 촛불 시위가 뜨겁고 그래가지고 그게 제도화될 때 선거로 넘어갈 때 상황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의가 맞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는 원래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그때 옳았던 게 지금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때 얘기를 하기를 지도자의 그 분노는 피바람을 몰고 온다라고 하는 경계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국민들한테 호응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인데 그때는 뭐 그랬다 치자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분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역시 대통령으로서 할 거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지금 정의를 세우는 건 사법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정의라고 법대 나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사법정의라고 하는 건 한쪽은 권리구제고 한쪽은 사회 안전성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차피 국가에서 사법기관이 권리구제를 하는 거고 행정부가 국가 안전망을 책임지는 곳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 정의 권리 구제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사회 안전망이 훨씬 상위의 개념인 게 결국 내진 설계 같은 거거든요. 땅이 흔들려가지고는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권리구제라고 하는 건 어차피 사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땅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게 더 중요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은 아쉬움이 있고 그 얘기가 결국은 YS 때 찾을 수 있어요. YS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았는데 결국 YS의 결말은 5%대 아주 낮은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좀 많이 고민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신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주변에서 2012년 총선도 있었고 대선 출마도 했었고 말이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어쨌든 복수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이명박 당시 정부에 대해서 어떤 복수를 하는 길은 있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억나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대목이. 그리고 또 하나 백그라운드로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예. 상황이 그 이명박 대통령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MB 정부 직후에 처음 충돌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때로 기억이 됩니다. 200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기록물들이 유출된 것 같다. 이렇게 당시 이제 출범한 MB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자, 그럼 기록사본은 다 돌려주겠다. 와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와서 가져가도록 할 거고 갖다 달라고 하면은 갖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요때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임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요게 제 기억에는 첫 번째 상황이었고 두 번째 이제 안 좋은 것이 이제 운명이라는 책에서도 그게 나옵니다만은 정치 보복의 먹구름이라고 하는 그런 단락이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MB 정부 때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기 나오는데요. 정치 보복의 시작은 치졸한 뒷조사로 시작됐다. 이러면서 촛불 집회에 당시 광우병 촛불 집회에 배후에 친노 그룹이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MB 정부가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의 증오라든가 복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요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각 진영에 누적되면서 어떤 적대감이라든가 증오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쌓여왔는데 그것도 지금의 전현직 정권의 충돌과 맞물려 있는 백그라운드로서 충분히 알아두고 짚어봐야 될 그런 대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죠. 어쨌든 진정한 복수를 원한다면 진정한 복수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양정철 전 비서관이 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또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처럼 진정한 복수를 원한다면 상생과 통합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보복 정치를 하지 말자는 것은 이전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덮고 불문에 붙이자는 이야기는 또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 속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뭘까요? 분노가 정의에 가까운 거냐, 복수에 가까운 거냐. 저는 분노는 정의로 갈 수도 있고 복수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마저도 분노했습니다. 이거는 정의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진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과할 경우에 이거는 복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즉 죄진만큼 처벌하는 것,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국정원 특활비, 다스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지는 게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걸 넘어서는 어떤 것들, 예를 들어 김윤옥 명품 이런 이야기들은 망신주기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가 넘지 않고 부디 분노가 정의로 이어지길,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분노가 정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박찬환 교수님 그 말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에 상납받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민주당 의원 2명, 박홍근, 송영길 의원을 오후 5시에 검찰에 고소하겠다. 5시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